바로 올리고 그리고 전체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요. 당은 왜 추미애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그리고 느닷없이 이걸 또 철회하고 네. 그리고 특검 합의됐는데 특검 합의의 내용은 뭔지 그다음에 내일 모레로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느닷없이 오늘 14일 하루 상황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13일까지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가 당 내에서도 전혀 없었던 걸로 하는데요. 13일 무슨 일이 있었죠? 일요일 날. 어제 그 오후 2시에 예. 최고위원들하고 중진들하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예. 그래서 중진이요. 저도 중진이거든요. 네. 아,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중진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 그래서 이제 예.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난 그 사항이 있나 보다. 때가 그래서 중요하니까요. 이게 무슨 하야의 제가 메시지가 워낙 왔다든지. 집사람이 올해 가을에 소원 하나가 제 손잡고 단풍놀이에 가는 거였거든요. 예. 단풍놀이 가다가 차를 돌려서 국회로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갔더니 몇 분이 오셨습니까? 저하고 다들 비슷한 생각으로 왔어요. 아, 위중한 일이 생겼다. 그럼요. 뭐 청주에서도 오시고 저 지방에서도 오시고. 워낙 12일 날 100만 명이 100만 명 아니에요. 220만 명이라니까 다 계산해봤어. 그래서 네. 이제 그 전날 토요일 날 이제 워낙 큰 100만 촛불이 이상의 있어서. 촛불들이 예. 모였으니까 어쨌거나 당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고위원들하고 그 중진들과. 수도권 내리사선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예, 예. 결정을 하나보다 하고 갔는데 한 90분을 이야기했는데 일종의 그 영어로 치면 브레인스토밍 발음 좋아요. 브레인스토밍. 예, 예. 어. 그냥 돌아가면서 의견을 그냥 개진하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했습니까? 중진을 예.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회의 같으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조찬을 하든지 월요일 날 해도 되는데 이거 갑자기 거의 한 2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예. 마침 굉장히 기난 일이 있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으로 불러놓고는. 그렇죠.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예. 농담 쌈치기 비슷하게 대충 초점도 없이 얘기가 진행됐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아무런 결론도 없이 예. 왜 소집했지? 라는 생각 가졌는데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유를 몰라요, 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90분 동안 별 내용이 예. 없이 그냥 기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얘기 좀 판단만 들어보세요. 나왔대잖아요. 예. 설명을 시켜놓고서 말이야.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얘기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 전화가 오는데 할 얘기 없어요. 그럴 만큼 90분의 회의가 그냥 일종의 난상 토론도 아니고 토론이라 하면 어떤 주제가 하나 두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난상 토론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자기들이 계신 분들이 그냥 자기들 의견들을 한 번씩 뱉어내는 예. 그런 이야기. 어떤 주제로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화제가 근데 이제 없었어요? 어떤 의원 한 분이, 어떤 최고위원 한 분이 느닷없이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수회담 이야기. 최고위원 한 네. 분이.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원께서 추미애 대표께 지금 이 상황은 청와대하고 뭔가 물밑에서 핫라인이 필요한데 누가 있느냐? 추 대표님 말씀이 있긴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 그럼 또 묘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90분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허탈하게 이제 내려갔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영수회담. 어제는 상황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어제 회의 마치고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추미애 대표가 혼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이 결론이 나왔던지, 예. 둘째로 아니면 어떤 외부로부터 이 이야기를 제안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주 급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몇 시쯤 발표했죠, 아침에? 아침에 거의 7시 전에 이게 언론에 떴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미래적인 그런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그래서-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네. 일단은 제안을 어느 쪽에서 받고
추인하는 형식으로 사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추인한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죠. 가는 걸로 그러면은 보이는데. 그럼 영수회담을 내가 하고 싶은데 여기 대해서 중진 의원님들 의견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어제 안건은 영수회담 안건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한 사람의 최고위원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뜬금없이 얘기하고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보면 안 되겠지만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야 생각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한 명의 최고위원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 논의하고 정상적인 추인을 절차가 받고, 예. 상당히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최고회의든 최고회의는 거쳐야 되는 것이고 최고회의에서 결정난 것을 의총에다가 한번 이야기나 한번 던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 실물 거죠. 대통령이 돼버렸고 실질적으로 헌법 71조 대통령의 거리 상태 이재 변호사 맞아요? 헌법 71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고리 상태. 자 그래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 고속도로 차가 뻥 뚫려 있는데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오늘 영수회담 이것이 그 고속도로 뻥 뚫린 고속도로에 장애물 하나 같은 거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교통체증을 일으킨 아니, 좋은 다 표정입니다. 죽은 시체들 링거 꽂아준 거예요. 그렇죠. 예. 인공호흡 그래서 오늘 하루 거죠. 종일 당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오후 4시에 긴급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예, 14일 오늘 월요일. 네. 예. 4시에 의원님들이 의원총회. 한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30분 정도 발언을 했어요. 예. 그 중에 한 서너 분 정도 빼고는 다수의 의견이 영수회담 하면 안 된다. 첫째 이유는 국민들이 버린 대통령을 야당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는 그기고 야당 산소호흡기를 대표가, 꽂아주는 야당 격이다. 대표가. 둘째, 야권 분열이다 이거는. 예.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보는 마음하고 똑같은 야권 거예요. 분열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하여튼 분위기를 완전히 영수회담 이것은 해서 안 도시될 된다. 수 있고 예. 유인과 교란 작전이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의원들이 쭉 하고 예. 그리고 7시 좀 넘어서 대표가 그러면은 최고위원들하고 의논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예. 한 30분 정도 의논을 하고. 의논을 하고 와서 대표께서 다행히도 의원들의 예.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 이것을 취소하도록 하겠다. 용기 있는 그렇게 한 결정이에요. 용기 있는 결정인데 일단 용기 있는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똥볼을 먼저 찾고. 네, 똥볼은 예. 맞고요. 예. 똥볼 찾고 가끔씩 이 양반 가끔씩 똥볼을 차. 똥똥 튀기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오늘 의총에서 재미있는 발언을 한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최고위원회 그 원로회의에서 영수회담을 꺼냈던 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서 마치 어제 원로 의원들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 연석회에서 영수회담이 추인된 것과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떴던데. 그분은 저만 보면은 예. 봉두사한테 제발 좀 전국구에서 자기 좀 씹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오늘 또 저한테 이런 또 가혹한 짐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팩트 체크. 아이, 서초동 확인이에요. 출신인가? 네. 아니 그럼 뭐 그거 누구라고 묻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왜냐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 위해서. 제 그 의원이 마치 어제 중진회의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자리에서 없었던 다른 초재선 의원들이 들을 때는 이게 1월날 오후에 중진 연석회의에서. 그 연석회의에서 글 한번 이야기된 거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뉘앙스였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나가서 예.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어제 그 회의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고 그리고 그 연석회의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려고 지금 했던 거 아니냐. 예. 중진연석회를 그 물먹이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박영선 의원이 예. 발언을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나머지 해석은 봉도사님께서 하십시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추미애 대표는 왜 그러면 그거를 최고위원들하고 협의 안 하고 느닷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추론은 간단하죠. 청와대하고 사전교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전교감이 있었고 청와대에서 그 밑밥을 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100만의 함성이 있으니, 100만의 함성이 있으니, 우리로서도 설득하기 힘드니, 야당 당대표가 와서 하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하게 되면 길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밑밥을 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뭐예요? 본인이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성과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 왜 이걸 다른 데 의논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만약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야당 대표에게 우리가 이 공을 넘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그러니까 덥석 받은 거야.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의원들 사이에 아까 휴게실에서 말 맞춘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아까 혹시 우리들 녹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에게 야당의 주도권을 뺏겼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끌려가고 이걸 있다고 반가이 보니까. 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본 거고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나는 청와대가 무척 고단수의 팀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추미애 대표의 심리를 건드려서 당신이 와서 하야 설득을 해라. 근데 얘기를 하면 100% 추미애 대표는 만나는 순간 말려 들어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촛불 집회 이후에 예. 그런 이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잖아요. 대통령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하고 이 영수회담이 성사됐으면은 그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업무의 첫 번째 일이 영수회담이 되는 거예요. 예. 말릴 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야하십시오. 그럼 대통령은 명백하게 이선 후퇴를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총리를 해서 그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던 그 길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이선 후퇴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할 만한 이선 후퇴를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하야를 주장하러 들어갔던 추미애 대표는 이선 후퇴와 책임 총리제를 내가 말을 들어보니 진짜 이선 후퇴한다 그런다. 그리고 되려 나서 설득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 위험성이 무척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독박은 추미애 대표가 쓰는 거고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예. X될 뻔했어요. 진짜요. 아니, 그나마 오늘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고마운 게 추 대표만 뭐 X되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도매금 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 전체가 사실 저희들이 뭐 그동안 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어? 어영부영한 거밖에 없지 뭐. 아니 강화문 아니. 토요일날 강화문 나가니까 예. 자꾸 저한테만 시민들이 칭찬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최근에 아니 많이 이번 했죠. 사건의 첫 단추를 2대 건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2대인 줄 아세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은 예. 그 공의 90%는 예. 주진우 기자의 아, 공이. 둘이 잘했죠. 주진우 기자 잘했고 안민수 의원도 잘했는데 왜 2대냐? 아니, 어쨌거나 박정희 1대, 박근혜 2대 끝을 내자. 그러니까 2대에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실 100만 촛불을 예. 이끌어낸 것도 이게 야당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야당의 야당 오히려 안민석 의원의 힘이지. 아 그렇게 과찬하시면은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고요. 예. 국민의 어쨌거나 힘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에 이 촛불 밝히는 이 100만 촛불에 사실 야당은 숟가락 거기 얹는 그 거지. 길에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 퇴진 이 길로 우리가 함께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장깨 부리거나 꼼수 부리려고 하는 순간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죠. 이미 국민들의 마음만 쫓아가도 되고 국민들과 같이 걸어가면 되는데 예. 촛불을 들고 정치인들은 괜히 뒤에 있다가 이쪽을 가리키려고만 해요. 근데 이미 국민들의 수준이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이만큼 와 있는데 그걸 조금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국민 속으로 뛰어들겠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속으로 지금 국민 아닌 건가요? 그럼 정치인은 지금 밖에서 지금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민주당은 지금 국민한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나마 오늘 이거 그 취소된 게 잘한 거고. 네. 그래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정말. 봅니다. 그 정치인의 최고의 용기는 네. 잘못을 인정하고 후퇴. 물러날 줄을 물러날 건 알고, 아니에요. 예, 정말 물러날 때 추미애 물러날 줄 아는 거는. 대표의 네. 오늘 이 취소는 정말 예. 용기 있는 용기 지도자의 있는데, 용기 있는데 똥볼은 찼습니다. 안 했으면 될 아니, 걸. 결론적으로 근데 취소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민주당이 그래도 그 당론을 모아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퇴진 쪽으로 모았대요. 그럼요. 변경을 이제 했대요. 즉각 퇴진 당론은. 그래서 이제 그 취소와 더불어서 네. 이제 당론을 그래도 그동안 계속 이제 어물쩡 자고 오면 뭐 계산 두드리다가 예. 오늘 내서야 퇴진을 네. 의총에 당론으로 모았어요. 오히려 더 잘 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선장이 키를 잡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무당 굿판 춤추듯 하는 건데 그런 선장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퇴진 투쟁위원장으로 안민석을 거론하는데 됐고요. 그건 제가 그럴 만한 제목이 자, 있기 때문에 자제해 그건 주시고요. 못 되는 거 맞아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안 해. 자, 첫 번째로서 당 분위기 정리가 됐고요. 지금 오늘 우리 올라가는 이 내용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의 총정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갖고 이거 하나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싹 제거한 벙커 반값 웨딩. 반값이라고 싸구려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품격과 만족감은 2배입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하우스 웨딩. 부담은 줄이고 만족감은 2배로 높였습니다.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찬 인생을 기약하는 한 쌍의 탄생. 벙커 하우스 반값 웨딩.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 대통령 수사가 임박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수요일이죠. 하겠다는 거죠. 촛불을 보고 200만이라고요? 100만, 200만 부가세 별도로 220만. 촛불을 보고 청와대와 검찰이 뺀 카드가 바로 검찰 소환입니다. 예.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 갑자기 중진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저하고 저기 유시민 선배님하고 김재동하고 강풀이 당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검찰 소환이란 얘기를 당구 얼마 치? 유시민 선배는 당구 잘 치는데. 그래 열심히 쳐요. 근데 당구를 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거는 저들이 이제 그림이 정리 수순, 마사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그 현실적 이유는 예. 최순실을 20일까지 이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구속된 게 벌써 이제 20일이면 예. 20일 그 기간이 만료가 연장이 되는 안 거죠. 되죠. 예.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되니까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시면 지금 예컨대 대통령 연설문 누출하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안종범은 지금 정호성 비서관은 예. 나는 대통령 지시만 받았고 최순실하고 이야기 안 했다. 안종범도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예. 최순실은 또 이거 뭐 나는 이게 비밀 문서인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서로가 책임 안종범도 안 지려고 피하고 있죠. 안종범도 그런 나 게 아니라 최순실하고 서로 논의한 적은 없다. 짜놓은 거지 지금. 짜놓은 프레임을. 최순실하고 내서 논의한 적은 대통령 지시 받았다 이러니까 원래 모의라는 것은 같이 모였거나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버리면 공모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이라는 공소장을 못 쓴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범죄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근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종범이든 지금 정호성이든 간에 대통령의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다 주범을 대통령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주범을 조사하지 않고 방조범들을 기소를 하기 어려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자,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할 거면, 하는데 조사하겠다는데 이제 그 지금 율사들은 오늘 쭉 만나보니까 율사들은 이미 100만의 촛불을 받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 조직의 보호, 그다음에 검찰이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약 한 80, 90% 정도까지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율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최재경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있고 최재경이 BBK 수사를 이명박을 살려주면서 덮었던 양반인데 최재경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한국 검찰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 검찰이 언제 제대로 수사를 해봤었습니까? 특별히 실세나 대통령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맞죠? 말합니다. 예. 우리 주 기자가 이야기하는 맞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초기면 예. 당연히 형식적으로 서면 조사가 끝내버리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이 됐을 때는 절대 예. 수사를 안 합니다. 자, 그렇게 극단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최재경의 전사가 있잖아. 이런 수사 특수부통으로서 네. 이런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능한 전력이 있잖아요. 네, BBK에서 조금 따져보죠. 우리 BBK 전문가들 나왔네요. 우리 봉도사 BBK로 감옥 가시고 저는 5년 동안 재판을 받았으니 그리고 최재경은 원고와 피고로 만나서 서로 밥도 많이 먹고 여기는 최재경 연구가들이 모인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아니, 나는 전문가들이죠. 최재경한테 6시간 조사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최재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자 BBK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BBK라는 회사를 이명박이 만듭니다. 이명박이 만들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기업체에다 해가지고 야 돈 내놔 이렇게 해서 내가 신개념 무슨 그 금융회사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김경준이를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예.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에 그 주가 조작을 하죠.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경준이 혼자서 만든 회사였다. 네. 예. 김경준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국내 기업들이나 그 돈을 낸 사람들은 김경준을 알지도 못해요. 나는 이명박 보고 줬다고 말을 하는데도 수사가 안 됩니다. 결국은 이게 특별수사본부 최재경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죠.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열심히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2007년도에 결성이 돼서 예. 수사본부의 총책임자가 최재경 그 밑에 김기동을 비롯한 15명. 그 사람들은 이명박 때 우리 그 검찰의 뼈대를 이루는 척추를 이루는 중요 검사가 됩니다. 근데 수사를 하다가 김경준을 미국에서 소환해 옵니다. 김경준은 자신이 있었어요. 계약서를 한 장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명박하고 같이 자, 바깥에는 나오지 않은 이면 계약서를 한 장 썼습니다. 이것이 나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이게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하면서 이면 계약서를 하나 가져옵니다. 거기 뒤에는 김경준과 이명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김기동 검사실에 최재경 수하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제가 LA에 가서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기사를 그 수사 결과에서 이명박이 이름이 빠지고 이명박과 BBK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BBK 메모 기억하십니까?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삐뚤빼뚤하게 초등학생처럼 글씨를 씁니다. 지금 한국 검찰청이 이명박을 많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출한 서류 가지고는 이명박을 소환을 안 하겠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명박 쪽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주겠대요. 그리고 다스 관련돼서도 무혐의로 처리해준대. 아무 추가 혐의는 안 받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는 뒤에다가 김기동 검사 전화기로 계속해서 에리카 김하고 통화를 하게 해줍니다. 예. 27차례 이상 통화를 67차례 했네. 국제 전화를 김이 누나. 예. 누나. 저 김경준 잘 모르니까 에리카 김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던 여자로 예. 이명박 대통령이 에리카 김 때문에 에리카 김의 동생과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에리카 김을 통해서 동생 김경준을 금융 전문가 김경준을 만난 거죠. 네. 그러면서 에리카 김하고 통화해서 뭐라고 하냐. 이명박이 빠져나가도록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검찰이 나를 잡겠대. 중형을 고용하겠대. 이러면서 협박했어.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제가 녹음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에리카 김 변호사한테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사들이 이명박 씨가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수사가 안 돼야 기소할 수 없다고 동생을 설득해요. 동생이 수사에 협조 안 할 경우 수사를 협조하면 3년을 구형해서 집행유예로 빠져나갈수록 하겠다면서 동생한테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술을 몇 번 번복했더니 검찰이 김경준은 중요한 얘기예요. 김경준은 진술을 번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검사가 내 형량을 도움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면 계약서도 김경준이 조작한 것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검찰이 이명박 이름을 쭉 뺍니다. 그러면서 BBK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예. 그 정점에서 그러자 제가 이 메모를 하자 특검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특검으로 넘어가서도 결국은 이명박 당시 후보가 네.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나는데 네. 이 전체의 총책임자가 최재경이었다. 자, 뭐가 문제냐면요.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이 증거를 지우고 증인들을 협박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아놨기 때문에 특검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특검이 이명박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을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속도를 내면서 특검 가기 전까지 자기네들이 많이 밝혀놓겠다가 아니라 많이 마사지 해놓겠다. 많이 엄폐하겠다. 이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가려놓을 것을 다 가려놓고 특검에게 자료를 넘기겠다. 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가 최재경입니다. 그래서 최재경을 불렀습니다. 이 수요일 날 예.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체크 포인트가 5가지가 있어요. 제 5가지를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주진우 기자가 이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일정 정도 수긍을 좀 해야 돼요. 수긍하죠. 수긍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통령 소환 조사는 또 어떠한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 자, 검찰이 현재 대통령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닌 건지를 예. 판단하는 기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네네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들은 그 박근혜 최순실인가? 예, 최순실이요. 최순실 게이트에 몸통은 지금 박근혜라는 거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합니다. 국민들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분이에요. 제3자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의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야 한다. 조사하느냐, 예. 참고인 신분을 하느냐.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참고인 자격. 간을 보는데 예. 수요일 날 이제 어떤 형태로 오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참고인으로 오느냐, 피의자 신분으로 오느냐. 그건 안 봐도 비디오고. 예. 그러니까. 안 의원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예. 거나 첫 번째로 참고인 피의자 신분인데 당에서 현재 지금 오늘 하루 똥볼 차면서 당이 방향을 잃었어요. 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오늘 그래서 방송이 나가자마자 당은 대통령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니까 그럼 당에선 대통령 조사의 기본 원칙 5가지
이걸 발표해야 되는 거야. 누가? 안민석 의원이.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제가 다 이제 제시를 내일 해드리는 11시에 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제가 위원장이죠. 예, 위원장이시죠. 공동위원장, 단독위원장이에요. 아무튼 위원장이니까 자꾸 그걸 자꾸 뭐 확인을 해. 자, 그때 제가 오늘 지금 정리된 거를 제가 예.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발표를 첫 하겠습니다. 번째가 다 피의자 혹은 참고인. 피의자 이걸 봐라. 신분이냐 참고인 예. 신분이냐 그걸 보고 두 번째는 우리 형사소송법 수사의 원칙은 피의자 신문은 검찰청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검찰청에 소환해서 조사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이른바 출장 마사지가 아니라 출장 수사를 하느냐. 출장 수사를 하느냐. 원래 자, 이명박 대통령도 정호영 BBK 특검 때 삼천각에 불러서 3시간 동안 꼬리곰탕 먹으면서 꼬리곰탕 특검으로 끝냈습니다. 그게 제3의 장소였었죠. 네. 그러니까 3시간은 하는데 1시간 밥 먹고 1시간 꼬리곰탕 먹고 2시간 밥 먹어요, 그럴 그것도 때는. 안 봐도 비디오 거기 또 출장 네. 출장 수사 할 거고. 자, 그래서 아니, 요 1번, 2번을 같이 묶어버리면 그렇죠. 그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1번의 참고인으로 소환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소환 장소를 피의자로 하게 되면 검찰청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뭐- 그냥 1번, 2번을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수사는 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출장 조사를 가면 사실은 갑의 지위가 대통령이 피의자가 갑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오히려 자기 인사권이 있는 대통령인데 벌벌 떨면서 그렇죠. 하는데 수사를 예.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추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받아쓰기를 그다음, 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선거법 안 의원도 조사를 받았지만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주요 그 정치인들 주요 사건은 영상 녹화를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최순실도 불러가자마자 영상 녹화를 했어야 됐어요. 안 근데 했죠.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권력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짓말 자주 합니다. 검사들 특별히 거짓말 많이 하는데 BBK 검사들이 제가 BBK 메모를 보도했을 때 김경준 씨에 대한 모든 신문 과정은 영상 녹화 또는 녹음되었고 김경준 씨의 변호인이 신문 전 과정에 참여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메모를 하자마자 바로. 근데 전 과정 녹음하지 않았고요. 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신문 과정에 전 과정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예. 영상 통화는 영상 왜 녹화. 중요하냐면 영상 통화 아니 영상 죄송합니다. 녹화. 근데 봉도사님 예. 이상하네. 네. 주진우 기자가 평상시 굉장히 차분한 성격인데 예. BBK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입에 거품을 물어요. 아니, 그냥- 자기 형이 감옥 갔다 오니까 네, 열받아갖고. 그게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똑같은 얘기를 왜냐면 자기들 했는데 감옥 갈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감옥을 빼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했거든. 그런 가슴 아픈 전사가 있으니까 또 형만은 아우가 있겠어. 그건 좀 그냥 가슴 아파요. 네. 아니, 국민들이 사실은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검찰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보면 짜고 쳤는지 그렇지 아닌지 않는지 그거 알 알죠. 수가 있기 오케이.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영상 녹화를 반드시 해라. 그렇죠. 참고인도 영상 녹화를 합니까 근데? 해야죠. 중요한 참고인도. 중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거 범죄자 중대 범죄자인데 예. 참고인이 아니죠. 형식은 그러니까 이거 당에서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만 어쨌든 현재 신분을 분명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면은 영상 녹화를 안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참고인은 참고인이나 뭐냐면 참고인의 지위를 첨삭해준 게 혐의자, 혐의자가 예. 아니라 예, 최순실이나 안종범의 범죄를 밝히는데 좀 필요한 사람 정도거든요. 아니 안종범 처음에 참고인으로 들어갔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키지 않았나요? 물론 전환시키는데 그럴 수도 그 있습니다만 실질이 이제 현실적 피해자냐가 감- 중요하긴 예. 합니다만은 어쨌든 피해자라고 말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사 조사하는 검사들은 피해자로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면 반드시 영상 녹화를 녹화를 하라. 해야 된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지금 먼저 구속돼 있는 사람은 예. 대통령이 당분간 수사를 안 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대통령이 떠넘기기를 많이 할 거예요. 떠넘기기를 많이 했죠 지금까지 이미. 네,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이 이 사건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관련성이 없다는 진술을 또 많이 할 거예요. 예. 이미 네. 재벌 회장들 다 불러서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의로 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안종범과 네. 정호성도 어느 정도까지는 덮어주고 어느 정도만 대통령한테 밀어서 네.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역할 분담, 그러니까 법적으로 짐을 같이, 죄를 같이 나누는 그런 과정이 저는 끝났다고 이미 판단하고 프레임이 있어요. 갖춰진 상태에서 다 소환이 됐고 다 귀국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조사를 제대로 하면 아무리 자, 그러니까 자꾸만 아무리 일반들이 짜맞추기 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 허점들이 예. 나오거든요. 자, 네 번째, 그렇게 나왔을 네 번째. 그랬을 때 안종범이라든지 최순실이 옆방에 대기시켰다가 예. 즉시 대질 신문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대질신문을 하라. 그렇죠. 예. 네. 대질신문 하라. 네. 자, 여기는 이해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가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진술을 받기 전에 예. 물증을 확보해 놓고 허위 진술하면 물증을 들이대면서 추궁을 해야 근데 압수수색 안 자백할 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달 29일 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그 형사소송법을 예를 들면서 예. 여기는 군사상 비밀이 있는 것이니까 압수수색 못한다 이렇게 라고 거절해 밝혔죠.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무슨 헛껍데기 같은 것만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압수수색 못하고 불러주고 그 일부 자료만 던져주는 걸 갖고 예. 와서 이거 들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대통령 소환 조사할 때는 청와대가 본인 그 특검을 받겠다. 그 다음에 조사를 충실히 받겠다라고 밝힌 마당에 거절을 못 하겠죠. 법상의 군사상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압수수색을 막지 말고 철저히 압수수색을 받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절을 못 할 거니까 거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돼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라. 한 이후에 예.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예. 대통령이 거짓말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물증을 들이대면서 추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를 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나 네. 이 말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나 예. 사실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순백하신 분이잖아요. 예. 사실은 문장 한마디를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사안이나 이런 검찰 죄 형법 나오면 이분은 국가원수 모독죄 아니야? 아니 뭘 모독죄예요. 뭘가 하얀 모독죄. 아니야. 그렇기 이건 때문에 이분은 모독할 레가 없어요, 사실은. 영상 녹화를 안 하면 예. 예컨대 뭐 모독할 건덕지도 없어. 최재경 네. 그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신 다 진술을 정리해줬죠. 딱 예. 해주고 그 피의자 신문 조사나 참고인 신문 조사다 이렇게 하고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압수수색 수요일 해야죠. 들어가기 전에 화요일 날 내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은 바로 압수수색 영장 나오고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되는 바로 화요일 날 늦춰도 내일. 되죠. 그래서 이 당에서 이 포인트를 정리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게 불소추의 권한이 있잖아요. 재임 중에는. 예. 그러면 지금 그 조사를 하고 물론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하지만 예. 예를 들어 퇴임 이후에 조사하고 퇴임 이후에 뭐 추가로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결국 안 증거 하겠다는 인멸하고 얘기죠. 은폐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안 하겠다는 그럼 얘기죠. 공소장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사라는 것은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 이후에 하면 사실 증거도 다 인멸돼지고 그래 이번에 철저하게 다 해서 이왕에 관련자들 수사를 할 때 또 수사는 할 수 있으니까 예. 다 수사를 해놓고 공소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까지 마무리해놓고 퇴임 때를 기다렸다가 퇴임하자마자 구속 기소를 해야죠. 예. 자 알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잔인한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걸 알았어. 그냥 그렇게 예. 하자고 그러면. 자, 그렇게 가보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최재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력이. 그게 무서운 거지. 우리가. 예,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자꾸 당에서는 그 하야, 퇴진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 이진 후퇴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갖고 정치적인 워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당에선 최재경이 왜 들어왔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최재경이 물러나지 않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제대로 조사받겠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재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재경은
이렇게 수사를 막는 이런 그 뛰어난 특수적인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재경은 이명박 시절에 중수부장까지 가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아니에요? 최재경이를 브릿지로 해서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다시 만나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적당히 뭉개면서 2017년 선거도 또다시 부정불법 선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인물로 중심에 최재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검찰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뭉개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밝혀졌을 때 공무원이 자기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른 공무원이 은폐하거나 엄폐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들도 자기가 살인범을 잘못 잡아놓은 경우 같은 경우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피해자 자기 행동에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한 가지 확신이 있어. 장시호 있잖아요. 예, 장시호 잡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잡으라고 우리가 10월 27일 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떠들었죠. 네. 우리가. 안 잡는 대신에 장시호를 범죄를 엮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7억 원 돈을 횡령한 거야. 네. 그런데 이 증거인멸을 문체부 직원이 들어가서 증거인멸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분을 뭐 특별 점검이라고 몰래 가서 하다가 문서 파괴가 특별 JTBC 점검이에요. 기자한테 잡힌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의원님이 특별- 그 사람들 불러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7명 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진실에 그걸 내가 다 확인 다 했어요. 근데 특별 점검을 11월 1일 날 나가고 이틀 후에 공식적인 특별 감사를 나가는 거야. 증거를 미리 문체부가 다 인멸을 해놓고 다 인멸해놓고 그거 다 다음 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직도 이게 지금 이제 아직도 현실인데. 공무원들은 예. 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 편을 들려고 하지 않고요. 예. 사실을 묻고 이 악의 편에 자꾸만 서려고 해요.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장시호를 체포해도 어. 아무런 법적으로 그럴 게 없는 거야. 아까 변호사님 근데 얘기했는데 이 정도 국정농단이고 이렇게 국민 모독을 하고 이렇게 국가를 망가뜨렸으면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사실 국민들을 원래 그 내란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게 내란이죠.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지. 전 나라의 평온을 해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란죄하고 난리지, 이게. 포괄적 뇌물죄 이게 두 가지를 그리고 적용해야지 제대로 보세요. 되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을 박근혜를 뽑았지. 우리가 최순실한테 재가를 받으라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이 문제를 삼아서 즉각 하야하고 바로 구속해야죠. 어떻게 그리고 일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생각이라도 있다면 바로 물러나서 달게 사법 처리를 받고 이 국가가 똑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최순실한테 넘겼겠어요? 아니 양심에 기대할 탐 사람한테 났어. 기대를 그래도 해야지. 그 얘기는 계속 해야죠. JP가 그랬잖아요. 당연히 5천만 명이 들고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국민이 몰아내야죠. 그럼. 예. 청와대 그래서 나는 좀 상황 지나면 네. 우리가 26일이나 이렇게 촛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네. 청와대 가면 난 경찰도 돌아설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특검 가기 전에 예.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지금 검찰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변호사 선임하는 분들 보면 선임 변호사를 보면 다 우병우 라인을 사고 있어요. 우병우와 관련이 있거나 동기거나 후배거나 같이 했거나 특별히 한웅재 형사 8부장께서 이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형사 8부가 이렇게 국가적인 운명을 쥔 적도 없고 잡범- 없습니다. 잡범들 잡는 잡아들이고 데인데 이분이 부동산 사범 하는 부동산 사기. 대통령을 잡법으로 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떤 수사 왜냐면 온갖 이 범죄 얘기가 다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수사를 했냐면요. 이세민 씨 사기 사건 구속 수사를 했어요. 이세민 씨라는 분은 정윤아가 즐겨 찾는 그렇죠. 4월 16일 대통령이 예. 7시간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시간대 부당 전문가네. 네, 예. 이세민 씨하고 정윤혜 씨하고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분은 아침 새벽에 가서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고 네.
의혹,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근데 하는 형사 8부에서 왜 자, 이세민을 조사를 했어요? 이분 사기 사건으로. 그래서 그런데 지난 자폭하는 거예요. 총선 때 구속을 했는데 이세민 씨가 굉장히 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취재를 했는데 7시간의 향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이분이 한웅재 형사 8부장한테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박근영 씨,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도 이분한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박근영 씨 사건과 이세민 씨 사건은 둘 다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상황이 연결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이어질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네. 있는 사건입니다. 한 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예. 저는. 아니 근데 일관성은 있네요. 이세민이 무속인하냐? 그냥 무속인의 준하는 최순실을 여기서 수사하는 건 맞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요, 국정을 농단한 죄뿐만 아니라 이게 있는 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단군 이래로 가장 더티한 모든 잡범이 다 몰려 있는 거야. 가장 잡스런. 그렇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우병우하고 저 형사 8부장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실 지금 검찰의 주요 포스트는 우병우가 다 꽂아 놓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우병우, 이석수 그 두 명의 건을 조사하는 윤갑금 대구 고검장 있잖아요. 네. 대구 고검장. 그 양반도 대구 고검장 될 수 있는 그 깜냥이 아니야. 서울지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근데 이 양반이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양반이 대구 고검장이 돼요. 네. 우병우가 청와대에 있을 때. 자, 그리고 검찰총장 있지 않습니까? 김수남 검찰총장. 예. 이분이 사실은 박지만 씨 줄을 잡았었어요. 잘 모르고. 근데 이분은 여기저기 잘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판에 검찰총장의 막판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인 김수남이고 한 사람은 최재경이었어요. 근데 결국 막판에 우병우가 손을 들어줘서 김수남이 낙점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지금 주요 포스트에 국정원까지 마찬가지고요. 국정원에 최윤수라는 검사가 가 있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우병우가 팔짱 끼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우병우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처갓집에 있는 차를 탄 거, 그러니까 차를 그냥 처갓집 회사 거를 조금 탄 거 횡령. 그다음에 네. 아들 코너링이 얼마나 잘하는가 그거. 아니 주요 조폭을 검찰에 잡아다가 무단횡단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팔짱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수사 아까 5가지, 6가지 그 관전평을 얘기를 해줬지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놓친 게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조사하기 전에 혹은 그 와중에 만약 그 1차로 조사가 안 끝난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네. 다 털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 우병우를 구속 기소하느냐,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의 2명, 안봉근, 이재만을 긴급 체포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나 수사의 그들을- 첫 단추죠. 그들을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 기소하지 않으면 이들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덮어주고 이 상황을 마사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당연하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환을 서두른 이유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 소환을 서두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해서 마사지 쪽으로 가려고 네, 하는. 그래서 짜장면 먹다 굉장히 불안했던 예. 거죠. 짜장면부터 불안하면 그게 짬뽕이 돼요? 아니요, 불었어요. 청담동 벙커밥상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100% 국산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전주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반드시 다시 찾을 정도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밥상과 입맛을 즐겁게 해줄 영부인 김치. 인터넷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전화 주문하세요. 948-1519, 948-1519. 최고급 프리미엄 영부인 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보험 모두 다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계산해 보셨나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조금만 따져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정봉주의 전국구가 신뢰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는 1800-7917, 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지만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거 이제 아까 넘어가다가 못 넘어간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법안 원문이 떴어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못 봅니다. 국민들이 이 초점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예. 자, 여기에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여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그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법안이 예. 아쉬움은 좀 있어요. 예. 우선 왜 국민들이 그 이 게이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주범이죠. 예.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그 명시를 안 해서 좀 그 논란거리가 있다는 점. 그렇죠. 그 부분에 좀 제2조 한계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예. 그러니까 수사 대상 법에 한계가 좀 있죠. 15개 항목이 있는데. 자,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여지가 없습니까? 조항을 좀 있죠. 연구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15조에 예. 특별 검사가 수사하다가 예. 이 부분은 그 새로운 범죄다. 예. 이렇게 판단되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되지면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법률 제2조 음. 제15에 이 사건 이렇게 되어 수사 있죠. 과정에서 예. 인지된 관련 사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예.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 게,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얘기예요. 네. 문고리 3인방을 수사하다가, 그 다음에 청와대, 차은택, 고용태 등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항이 나오게 되면 수사할 수 있다. 예컨대 이제 지금 뭐 그 미르재단이나 K재단의 모금 과정이라든지 예. 그 정호성이 그 최순실에게 문건 유출한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예. 범죄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지면 인지할 수 있는 여지는 둔 거죠. 인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게 2조 15항.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됐을 때 의원들께서 당에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2조 15항은 인지된 사건들.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가 인지하는 돼서 사건. 인지된 관련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즉, 요 항목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수사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예. 어차피 이제 특검 법안은 통과된 것이고 예, 통과됐죠. 여기서 이제 미진한 부분, 특히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좀 논의를 당내에 있는 이제 법률가들과 했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당에서 다음 의총에서 예.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오늘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하루를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그 똥볼 중요한 차니까 하루를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펑크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저기 할 일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2조 4항, 5항, 6항, 7항 특별히 저기 안민석 의원께서 다 문제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청담고등학교, 이화여대 이런 나머지 부분이 다 나온 부분은 거죠?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혐의 사실 부분은 다 망라돼 있어서 예. 근데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네. 검찰이 수사하면 언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다른 혐의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지금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최순실이 현찰 많이 받았어요. 누가 줬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에서 이렇게 해먹었지 문화체육까지도 이렇게 해먹은 거지 다른 분야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수사 의지가 뭐 이제 첫 단추기 때문에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고 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걱정은 우리가 이걸 지적을 하면서 예. 우려를 좀 뛰어넘어서
당에서 포인트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게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예, 말씀드릴 특별검사 거, 임명. 이게 특별법에 한 그 특검법이잖아요. 예. 그냥 그거는 종전의 상설 특검법에서는 대통령이 예. 임명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네. 특검을 그러니까 사실상 특별검사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피의자인데 네. 피의자가 자기 검사를 임명한다는 말이 되느냐. 예.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좀 의미 있는 거 진전된 것은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예. 두 명 다 야당이 추천하는 그렇죠. 거죠. 야당이 그 부분은 합의해야지. 종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내곡 등 사저 이광범 특검. 특검 계셨죠. 특검 때 이광범 특검이 야당이 추천한 케이스인데 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여기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네. 부분은 진일보하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특검의 자격에 조금 종전보다 달리 좀 까다롭게 해놓은 15년 이상의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 한다 이렇게. 근데 그 부분은 이른바 이제 정관들 예. 저나 뭐 최광욱 변호사 이런 사람처럼 판사나 검사를 안 하고 15년 이상 변호사만 했던 사람들 예. 민변에서 특별검사 자격 몇 조에 있죠? 지금 3조 사망입니다. 예, 3조 사망. 3조 사망에 있는데 민변 활동만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은 못해요. 훌륭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조항에서 많이 배제돼 한계가 있어요. 많이 예. 배제되면 특검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의지와 그리고 방향을 잘 잡고 그렇죠. 외풍에 특검의 전체 이제 팀장이니까. 네.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보스 그 선장을 예. 특검으로 세우고 특검보를 잘 세우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예.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특검의 자격 중은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 이 사건의 국정농단 사건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의지가 있어야 한다. 네. 예. 의지만 갖고 있다가 능력 없으면 안 되니까. 가급적 특수부 출신의 능력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면 더 대형 좋겠다. 대형 수사 사건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사람 예. 예컨대 뭐 삼성 재벌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BBK 정봉주를 수사했다든지. 수사를 해봤던 예. 사람이 그 의지를 갖고 있으면 더 좋죠. 예. 그런 사람을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특수수사를 했다는 분과 그리고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못 믿겠어요. 진짜 못 믿겠어요. 네. 이명박 두 가지를 같이 가진 사람이 거의 네. 드물어. 자,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지금 그 이지아 변호사가 민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요. 안민석 의원님 카톡 좀 그만 보고. 아니. 어. 지금 여기에 여기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 이런 제한된 자격을 둘 이유가 있었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없는데 그 당에서 합의하는 거 저희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오늘 민변 그 변호사들이 특위에서 이걸 보고 황당해했어요. 예. 이런 지금 열몇 번 했잖아요. 이런 조항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죠. 이런 지금 조항이-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들도 변호사 자격 15년 제한만 있지. 예. 판사, 검사 출신 중에 그 변호사 자격 15년. 이게 민주당 누가 있어요, 이거? 아니 이게 저 안민석 의원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민변 출신들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도권 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데 예. 15년 동안 판사 검사가 아니고 예. 판사 검사 출신 중에 예. 법조계 자격이 15년. 아, 법조계 아니, 자격이 검사 15년. 1년 하고 음. 뭐 변호사 비록 15년. 변호사 자격 정확한 문구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아니 그러니까 판사 또는 검사의 그러네. 직에 15년 있었던 맞아요. 왜 그런데 맞아. 예. 자, 그러면 이 검판사를 조항을 15년 하면은 이상 했던 여기 사람이에요. 보면은 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었던 변호사. 그러면 변호사인데 부장 판사나 부장 검사 자, 이렇게 그 하면은 출신들밖에 안 돼요. 민변 회원들 중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변을 배제하겠다는 잠깐 거예요. 야당의 율사가 이것을 합의를 했을 거거든요. 실무 작업도 같이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던 민변을 배제하고자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결론이 났어. 당에서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뭐 수도권 내리사선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이런 거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아니 지금 깜짝 놀라. 안민석 의원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아니, 저도 깜짝 문구도 놀라서 내가 사실은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설명은 판사 검사 중에
변호사 자격 15년인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데? 돼 있지 않아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15년 이거는 이상 판사 또는 민변에는 솔직히 검사들. 얘기하면 없습니다. 아니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러니까 15년 이상 판검사를 한 사람 중에서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되지면 부장 검사를 하다가 퇴임한 사람이나 부장 판사를 하다가 퇴임한 사람 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두 명밖에 몇 명 그렇죠. 없어요. 극소수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특검에 들어가서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꼼수에 당한 것 같아. 그건 상징적인 이 특별검사제에 대한 한계 상징성이 있는 거네,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거야. 자, 자, 그다음 자, 또 그대 넘어가자고요. 예. 그래도 특별검사를 우리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놓고 네, 중요한 거는 검사 보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를 만들자고요. 첩첩산중이네.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그 특검보 네. 특검보 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특검보가 지금 4명인가로 돼 있죠. 특검 4명의 특별검사보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검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면 너무 적어요. 지금 현재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인력에 비해서 너무 적어. 자, 그래도 특별검사보를 좀 잘 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광범 특보가 예.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는 몇 가지 장면을 봤었는데 예. 특검보가 다 검사 출신이세요. 검사 출신이어서 그리고 그 밑에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검찰 촉의 조사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른 걸 찾아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검사보 한 분은 경찰 출신으로 해서 한 파트는 경찰들이 맡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 수사 잘합니다. 그리고 유능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잘못해놓은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지난번 BBK 특검 때도 검찰들의 활약보다는 경찰의 활약이 굉장했습니다. 근데 뭐 현재는 지금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난 거 경찰 아니에요. 출신은 특검보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변호사 중에 그 8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경찰에 변호사 출신의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이 있어요. 그것도 하겠다고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문구를 이런 조항을 넣어서 경찰 출신을 배제합니다. 항상.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근데 4명, 지금 특별검사 1명이고, 검사보를 4명으로 했잖아요. 네. 이것을 좀 수사 인력을 많이 해갖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를 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특별수사본부에서는 검사가 30명이 넘잖아요. 지금 65명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늘려놨는데.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사실은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특별검사하고 특별검사 보호하고 예. 5명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기 어려워요. 예. 밑에 이제 수사관도 있지만은 수사관은 경찰관이 지휘에 있으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던 아니, 내가 보니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니, 이런. 주변에 기본 변호사들한테 이미 이야기를 좀 이미 듣든지.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욕먹을 줄 알고 나 오늘 여기 안 하려고 아니, 했는데. 결론이 났는데 이걸 메이드된 거라고 보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의원님. 죄협상 좀 자, 하면 돼요. 죄협상 하자, 개정하자라고 하게 되면 무슨 그 성과가 있을 수 있냐면 만에 하나 재협상이나 개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를 상당히 선명성이 있는 사람들로 박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갖고 당해서 율사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싸워줘야지 이거 그럼 뭐 하려는 거냐. 지금은 막 60명 가까운 검사들이 있는데 5명 갖고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선명한 저승사자 같은 검사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네. 요즘 제가 그냥 고구마 캐러 다니더라고. 네, 아주. 다른 일에 되게 고생하시는 여기를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경 못 작품 써가지고. 수준은 초재선 의원들한테 넘기고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 초재선들이 하면은 제가 이런 그걸 중요한 하겠어요. 건 저는 그렇더라고. 지난번에 상설특검법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예. 이선은 많아 하는 법이다.
근데 법사위원들이 뭐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했는데 사실상 예.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자, 네 이건 명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4명 특별검사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사관은 몇 명이나? 40명으로 지금. 40명이요? 네. 근데 이거는 다 경찰들이에요. 민간인이 아니, 못 아니요. 들어가요? 아니요. 특별수사관에는 뭐 제한은 없는데 주로 검찰 수사관들이 없는데 거의 파견돼 있었어요. 그 진술 조서 이런 부분이 경찰의 그 진술 조서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들이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당에서 추천을 주진우 기자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저는 할 용이 있어요. 아니, 법률상 제한은 없죠. 가장 많이 상관 알거든. 없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한 명 가장 악마처럼 수사할 텐데. 한 명 더 추천할게. 이 그 특별수사관. 일단 특별검사 보는 자격이 없어요, 지금. 특별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보에 이재화나 최강 둘 중에 한 명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에서 예. 특별검사보로 포함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최강욱이나 이재화 둘 중에 아니요. 하나 넣으면 악착같이 물고 그러니까 특별검사보로 그렇게 임명될 예. 가능 길이 있어요. 거기는 가능성이 커요. 근데 특별수사관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특검보에도 얘기했고 특별수사관에도 얘기하는데 경찰 출신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 출신 많이 왜 들어가고, 그러냐면은 예. 검사들과 검찰에 지금 100여 명이 특별수사본부를 지금 꾸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추려서 간다고요. 주로 연속성 수사 아니, 연속성 때문에 현재 수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덮어요. 거기 지금껏. 가면 이제 그러니까 특별 수사관도 경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수사관에 주진우 내용 잘 아니까. 네. 아니 그러면서 이런 걸 갖고 싸워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명 더 추천할게요. 누구요? 안민석 의원이요. 아니, 이거 특별수사관에. 내리사선이 그거는. 급이 안 맞죠. 주진우 안민석 하면은 우리 되지. 가서 왜냐면- 우리 말아먹어 보자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 되는 좋아, 거예요. 좋아. 아니 갑시다. 의원님 특별수사관 아니야 내리사선. 그거는 오케이. 좀 사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봉두사의 명을 특별검사가 받아서 임명된 이후에 주진우 안민석이가 여기 특별검사가 들어가자고 그러면. 수사관 임명 권한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보러 예. 이재화나 최강욱이 들어가서 그럼 저희들이 수사관을 그러면은- 당신들이 임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재화 최강욱 명을 우리가 주진우 안민석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형식적으로는 명을 받지만 내용적으로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검사보를 지휘하는 상황이 되는 아, 거죠. 저 추천해주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주진우도 주진우하고 들어가. 한 아, 패키지로. 예. 네. 한 패키지로. 그 다음에 재밌겠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그럼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재화는 웃었으므로 특별검사 보호 자격에서 일단 한 발 물러났어. 웃지 마. 지금 여기서 다 임명하고 있는데 왜 웃어 그걸. 자, 고맙습니다. 특별고 다 사과에 웃은 거. 사과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이걸 문제점만 짚지만 내용도 설명 좀 해줘야 되니까요. 네. 수사기관에 대한 해석도 좀 해줘요. 조금 기간이 좀 짧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70일이고 30일. 준비를 20일 동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 20일 동안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자, 7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고 네. 1회에 걸쳐갖고 1회 30일 연장할 수 근데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한계가 연장을 하는데 특검이 연장을 하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이래 지난번에 하나의 이명박 대통령이 승인 그러네. 연장을 안 근데 했어요. 여기 독소조항에서 안 해줘버리면 아니 끝이야. 근데 저 변호사님 저는 이게 걱정인데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압수수색 안 하고요. 증거 제출 안 하고 그리고 막 도망가요. 예. 그럴 경우 이명박 BBK 특검 때 그랬거든요. 숨기고 막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려서 그럴 경우는 특검 수사관들이 구속하고 잡고 수사하고 그런 권한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야당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못 본 거예요. 예. 아니, 여기에서 악마는 이렇게 디테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이거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시 합의하나요? 아니, 이 부분은 이 부분 갖고 법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법이고 이 자체를 바꿔야지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 내에서 아니, 하는 거잖아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대통령 소환 조사할 때 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형사법상 형사소송법상 청와대는 군사적 기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밀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특검할 때는 그 부분도 깨갖고 청와대를 철저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어디에든 놓아야 된다는 그리고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110조에서 114조의 예외 조항을 여기 예. 명시를 해야 사실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압수수색 가지면 진상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사실 검찰이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고요. 아니 특검이니까 이제 이거 그리고 특검. 최순득 씨, 예. 그리고 장시호 씨, 그런 사람들은 왜 빠져 있는 최순천 거예요? 씨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범죄 수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는 특별검사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게 1조부터 1호에서 14호까지 2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도망가거나 압수수색 거부하거나 출두하지 않을 경우는 좀 강제 조항을 좀 세게 그래서 해서 이 부분은 처벌해야죠. 뭐냐면 70일 피해버리고 대통령이 승인 안 해줘버리면 세월호 특조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세월호 특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거는 특별검사가 판단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네. 그렇네요. 기간이 30일 연장하는 게 여기 보게 되면 구조 수사기간 3항에 1항에서는 준비기간 20일, 2항에서는 전체 수사기간 70일, 3항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예? 받아서 피의자한테 보고하고 죽어도 안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죽어도 안 이래 하죠. 안에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임명을 했잖아요. 여기 특별수사관. 당신들 둘이서 이걸 개정해오라고. 아니 그게 사실은 알았어? 대통령이 의중을 물어야 되는데 의중을 물어야 될 사람이 구속돼 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조항은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이거 최순실 씨한테 물어갖고 바꾸지.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없어. 보다 대지 신문 할 때 그거 예. 이것 좀 사인해 이제 주세요. 해야 가장 더 그 치명적인 문제는 그게 있어요. 예. 그런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기소를 해놨잖아요. 예. 그 사건을 그런 공소 유지는 어떻게 할 건가? 네. 그게 기소가 잘못됐을 때 여기 수사해서 예컨대 직권 남용이 아니라 제3자 뇌물 수수다. 예. 이렇게 되면 공소장 변경의 권한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종전의 수사에서는 그거는 일반 검사들이 담당을 하고 이건 또 이거는 특별검사가 담당을 그 하고. 이후에 발견했던 범죄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야, 너무 졸속으로 합의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짜증난다, 이거. 대해서는 네, 네. 이 사건과 관련된 검사가 종전에 기소했던 부분에 공소장 변경과 변경의 공소 권한. 유지의 권한 자체도 특별검사에게가 담당하고 그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이관한다. 공소장 이거를 변경 명시를 해놔야 돼.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전문가의 지금 따라가고 전문가 있습니다. 이하 변호사 의견을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들어야지. 제가 잘 오늘 들으러 듣겠습니다. 왔잖아요. 네. 아유, 그럼요. 아니 훌륭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안종범, 최순실 뭐 이렇게 그 등등 구성이 됐는데 약한 형량 그 범죄 조항을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 직무유기, 그렇죠. 아니 그 직권남용, 직권남용 같은 걸 적용을 해. 근데 뇌물죄는 안 우리는 하고요. 계속 뭘 뇌물죄를 하냐면 적용해야죠.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야 된다. 뇌물 수수죄.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된다. 대통령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일반 검사는 그냥 그 직권남용만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검사에서 이 두 수사관과 특별검사 보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있다.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잖아. 그럼 먼저 적용했던 안종범이나 이 정호성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그 공소 사실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일반 검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특별 검사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해당 공소 유지도 허지부지할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냥 이쪽에 물타기 저쪽에 물타기 하면서 이게 양쪽 다 끝나버릴 위험성이 있으니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그걸 특별 검사에게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윤의 문건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건을 검찰은 실체 접근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윤의 사건에서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조사 파일이 검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수한 부분,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뭐 데이터가 사라진다던가 CCTV가 사라진다던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진실을 숨긴 가장 주범은 검찰이자 청와대입니다. 그 주인공이 검찰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장
70분 동안 특별하게 편성돼서 당이 영수회담을 철회한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대통령 소환에서 조사하는 이런 6가지 지점을 반드시 짚어야지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검법의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더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특별검사부와 특별수사관까지 임명하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했어. 당에 우리 전문 율사들이 참여를 해서 특검 법안 이것을 그렇잖아요. 좀 졸속으로 했을 처리된, 텐데 네, 처리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 졸속으로 율사도 했는지 검사들도 다 모르겠네요. 율사인데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고민을 한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과 차이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그 아주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신 이재화 명 변호사님,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 주진우 기자님. 웬일이에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죽을 때가 다 돼갔나 봐.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이번 호는 반드시 지금 시점에 돌려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서 현재 상황을 꿰뚫을 수 있는 총정리 끝판왕 완결판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뭐지? 1, 2, 3, 4.